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 반도체 말고 HBM 대장주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한미 반도체 말고 충분히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HBM 대장주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미반도체 말고 HBM 대장주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이크론이 HBM으로 크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이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아니 2분기면은 우리한테는 사실상 3월부터 6월이 2분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7조 8,017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58%나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크게 올라왔죠. 근데 왜 올라왔냐? 마이크론의 수익성을 회복했고 예상보다 한 분기 앞서서 흑자를 달성했다라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HBM이 이끌었으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 HBM이 이미 완판됐고 2025년도도 대부분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2024년에 HBM 생산량이 다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성장을 했고 2025년도에 이 HBM 팔 것도 다들 이미 지금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마이크론의 HBM의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큼 안 나와요. 한 절반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완판됐다라는 게 뭐 엄청난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마이크론이 HBM으로 인해서 지금 흑자 전환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마이크론 주가는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HBM 기대감 성장성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현재 18%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뿐만이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은 무슨 해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HBM의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SK 하이닉스가 정말 HBM으로 수없는 역사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고요. HBM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이번에 특히 2024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HBM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세액 공제가 올해 안에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 받는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해서 HBM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지원해 주겠다,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년에 할 거 올해로 땡기고 다음 연도에 할 거 올해로 땡겨서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얘기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를 더 받는 게 낫겠죠.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핵심 HBM 지원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HBM의 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를 하는구나. 그럼 올해 시설 투자를 확정을 했겠죠. 내년에 짓더라도 올해부터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올해 뭘 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이 기대감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기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열심히 땅을 다지고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내년 3월, 그러니까 2025년 3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팹 공장을 착공을 합니다. 지금 땅을 이미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1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가운데 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생산 팹 1기가 착공이 됩니다. 아니 왜 1기입니까? 공장이면 공장이지. 당연히 1, 2, 3 이렇게 숫자가 뭔가 이어지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숫자가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오는 2046년까지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총 4기의 팹을 구축한다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기의 공장을 이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기업들이 반도체 1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 반도체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매출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성장도 많이 시키고 특히 HBM에서 성장이 많이 있길 바라니까 이 HBM 공장 짓는 거 도와주고 허락해주고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엄청난 돈의 투자가 들어가고 공장 짓는 게 4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뭐까지 공개했냐라고 한다면 12단 HBM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단이 뭡니까? HBM이라는 게 애초에 D램을 쌓아놓은 겁니다. D램을 쌓아서 만든 게 HBM인데 이 D램을 몇 개를 쌓았느냐가 바로 8단 적층, 12단 적층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근데 8단이든 12단이든 당연히 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메모리가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에 기술력은 제가 얘기하지만 같은 크기에 8개가 들어가냐, 12개가 들어가냐 이게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번 행사 GTC 2024에서 메모리 더 파워 오브 AI라는 슬로건을 걸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12단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이번에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건 8단이죠. 8단을 넘어서는 12단까지 일단 당장은 양산이 안 되지만 신제품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HBM3 12단 제품은 36GB 용량에 처리 속도는 초당 1.18TB로 현존 D램 중 최고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HBM3 8단 제품에 이어서 12단 제품도 올해 상반기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에 양산을 하는데 2달 뒤에는 12단 제품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8단조차도 양산을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3월 말에 SK 하이닉스는 8단을 양산하고 12단을 6월에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면 5월에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HBM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최초 HBM 대량 생산 및 차세대 12단 적층 HBM3 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는데 지금 8단이냐 아니면 12단이냐 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좀 관심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유리기판이에요. HBM이 성장하면서 같이 유리기판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HBM이랑 유리기판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HBM 유리기판입니다. HBM 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중 하나인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뀌는 거예요. HBM이 8단, 12단 등 집적도가 올라갈수록 집적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같은 크기에 점점 많은 게 들어가는 게 집적도가 올라가는 거죠. 실리콘 인터포저 공정 비용도 커지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져 공급 차질까지 발생합니다. 당연히 같은 크기에 8개 넣던 거를 12개 넣으려니까 공정 안에서도 오류라든가 또는 불량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유리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제조 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인텔 포함 2024년을 시점으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유리기판이 왜 도입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도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HBM 유리기판이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수많은 정보를 다루는 AI 반도체는 칩의 면적이 크고 회로가 미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패키지 기판의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꾼 기술로 신호 전달력이 더 좋고요. 전력량 소비량이 더 적고요. 그 다음에 높겠죠. 신호 전달력은 높고 전력 소비량은 적고 열 방출은 덜 하고 수명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플라스틱 패키징 기판은 대면적화, 그러니까 넓게 쓰는 상황에서 뜨거운 열로 인한 외형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항상 그러죠. 디램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열을 가하면 휘는 것 때문에 불량이 발생하는 것처럼 열로 인해서 변형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 그 변형을 유리 소재는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수율도 올라갈 거고요.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수율이 성장하고 마찬가지로 신호 전달력은 좋아지는데 전력 소비는 덜하고 열 방출을 덜하니까 당연히 수명도 더 늘 거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수한 게 없더라. 특히 HBM처럼 쌓고 쌓는 상황에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은 유리기판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BM과 함께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은 어디냐? HBM과 유리기판을 모두 수혜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인텍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텍플러스 HBM이고요. SK 하이닉스와 HBM 외관 검사 장비 협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텍플러스가. 근데 인텍플러스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칩넷 동맹에 동참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는 기업들의 인텍 플러스가 모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HBM3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그럼 누구 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TSMC가 또 있겠죠. 인텍 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SK 하이닉스 HBM 패키지에 대한 하이엔드 검사 장비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SK 하이닉스랑 검사 장비를 만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기존 고객사인 대만 TSMC와 AI 칩넷 패키지와 관련된 대면적 외관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패키지 지금 검사 장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칩을 만드는 TSMC랑도 지금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칩넷 동맹의 모든 기업에 지금 인텍 플러스가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가 개발 제조하는 검사 장비는 이미 2022년부터 삼성전자 2.5D 어드밴스드 패키지 양산 라인에 공급되면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TSMC,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인텍 플러스 거 괜찮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TSMC, 삼성전자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HBM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인텍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는 유리기판 얘기는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력도 있다라는 거죠. 인텍 플러스의 유리기판이고요. 인텍 플러스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각광받는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 개발에도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인텍 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텔 측과 유리기판 기반 반도체 모듈 관련 외관 검사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인텍 플러스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이 모두 찾고 있는 겁니다. 인텍 플러스는 이미 인텔과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외관 검사 협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텍 플러스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쓰고 인텔도 쓰고 같은 거를. 그래서 이미 인텔과 협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입니까? 인텍 플러스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지난해부터 인텔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해당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인텔이랑 손잡고 유리기판 관련 기술력, 외관 검사 장비 기술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다.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데 항상 얘기하죠. 전환사채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환사채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 코스닥 상장사 인텍 플러스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환사채를 열어보면 쿠폰과 만기 이자율 뿐 아니라 24개월 후 개시되는 조기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사채를 발행하긴 했는데 당장 돈 쓰고 나니까 다시 돈이 생겼어. 내가 이걸 굳이 만기까지 두고 또는 얘가 이거를 전환사채 말 그대로 주식으로 바꾸게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0%예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누가 봐도 인텍 플러스한테 이득으로 인텍 플러스한테 너무 유리하게 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텍 플러스에 투자해 놓는 게 그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환사채가 0%임에도 넣어놨다라는 거죠. 전환가액이 기준 주가의 15% 할증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채의 경우 할증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만 전환사채 할증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할증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리픽싱을 거쳐 전환가의
90%까지만 내리기로 제한해 하락하면 전환가는 4798원에서 36,719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주가의 15% 할증이 됐고 그 할증된 가격에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도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은 마이너스 10% 수준. 그 이상은 못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의 최저가가 얼마다? 36,719원. 이 이상으로는 절대 못 바꾼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노리고자 들어간 게 전환사채 이자율 0%입니다. 그럼 뭐다? 36,719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텍플러스가 긍정적인 회사니까 이런 전환사채도 발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인텍플러스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를 냈는데 당연히 반도체 부분 전체적으로 거의 인텍플러스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도 적자가 났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아까 얘기했지만 36,000원 구간 라인 때는 깨지지 않을 거로 전망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인텍플러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텍플러스 충분히 HBM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수혜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눌러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밑줄의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2일, 21일, 20일, 19일, 18일, 15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천주도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장전에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